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국가가 진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북방족들이 주로 몽고족이라든지 저 윗지방에서 먹고 살기 더 힘들잖아요.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곡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럼 그들이 쳐들어와서 맡하고 쳐들어와서 나라를 창건해요. 그 사람들을 솔직히 말해서 개기거나 대항한 자들은 가볍게 다 죽여버리죠. 깔끔하게. 그리고 그들한테 가져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직속으로 할 수 있는 땅은 물론 빼앗겠죠. 자기네들이 궁궐을 지으고 자기네들이 쓸 관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땅을 직접 뺏어서 할 거고, 예를 들어서 고구려란 나라를 세우고 백제란 나라를 세우고 했었을 때 그 지방, 백제 입장에서 보면 지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땅을 뺐습니까? 땅을 뺏지 않아요. 인정해주죠. 근데 뭘 내놓으라고 하죠? 바로 조공을 내놓으라고 하죠.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바로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국가가 컨트롤한 것은 세금이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자 보면 2019년 5월 31일입니다. 국가가 내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 보인 거죠. 세금 폭을 전국 땅값을 8.3% 인상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봐보면 2006년에 가장 한 18% 올랐다가 2007년 좀 오르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서브무라의 모기지 사태 터져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연도에 2009년에 좀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 6주로 7% 8% 하다가 이번에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근데 국가가 좀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 있죠. 근데 왜 국가가 인위적으로 이걸 올렸습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소득주도 성장하기 위해서 세금 재원이 필요로 해요. 세금 재원이 필요로 하니까 어떠합니까? 집가 상승을 하고 그 공시지가를 일으켜서 높여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종부세도 지금 법을 위반해서 많이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려주지도 않고 뭉개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근데 그 뭉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소득 일부분이 사람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뭐 빌미는 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인상시킨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거를 국민 입장에서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국가란 조직은 봐보면 예전에 말 타고 왔던, 지금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던 그 누가 됐든 간에 항상 이게 돈이라는 게 필요로 하고,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든지 지금 뜯어내려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대기업들,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 지금 뜯어내자고 계속 어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세금을 뜯어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봐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 땅값은 8.3% 상승했고요.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그러네요. 서울은 12.35%로 1위에 올랐고요. 수도권에 8.7%, 광역시 8.53%, 시구는 5.93%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인천은 4.63, 충남에 3.68, 세종에 8.42, 대전에 4.99, 전북에 5.34, 강주 10.98, 강주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전남 6.77%, 강원 6.17%, 충북 5.24%, 그 다음에 경북 6.4%, 대구 8.82%, 울산 6.3%, 부산 9.7%, 제주 10.7%, 경남 5.4%.
지역별로 마이너스가 좀 떠진 데가 있어요. 울산 동구만이 유일한 조선중공업 경기가 불황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1.1% 정도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요. 20.49%, 그다음에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송도구 15.36%. 오르는 데가 뭐 제일 많이 올랐죠. 서울은 항상 오르죠. 서울 상가 보유시에 뭐 20% 돼서 공시지가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상가 일반 건축물의 보유시에 부과 기준이 되는데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상가 소유자 보유시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고요. 서초구 서초동 한 상가 건물주는 올해 보유시가 1억 87만 원 내야 하는데 지난해 9,100만 원보다 약 20% 증가됐을 거라고 그러네. 공시지가가 200원이었는데 232억 원으로 16% 인상됐고요. 늘어난 보유시의 부담이 젠트리피케이션, 즉 상권 내몰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신고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말하고요. 강남 영동구에서 건물주가 늘어난 보유시의 부담은 임차인에게 정가의 임차료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냥 이거는 예상되어지는 거고요. 이번엔 한국경제신문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말씀했고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좀 포커스가 달랐네요. 제목이 도심 상업용지 세폭탄 중구 강남 영등포구 땅가 급등. 바로 지금 이게 지금 나오기 전에 간평사분들 강제로 국가가 동원해서 협박해서 어거지로 그 공시지가 올리신 것은 신문에 이미 나왔었던 거죠.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집소유자 중에서 강남 상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민에게 세금 폭탄, 땅 소유자 등에는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도심 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어졌고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을 높인다며 고가 토지 보유 시에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해 땅값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공시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또 발생할 한바탕 하겠죠. 당연히 국가는 여기 프로를 보면 2006년에는 18.56% 공시가, 2008년에 10%, 그다음에 2008년에 서브모양이 터졌죠. 그다음에 2009년에 여기 표기가 안 됐는데 제가 마이너스 조금 1%에서 5% 정도 이 사이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3%, 2012년에 4.47%, 2014년에 4%, 2016년에 5.08%, 2018년에 6.28%, 2019년에 8.03% 계속해서 상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시지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서울시 중구 충무로 네이처 퍼블릭 빌딩이 가장 비싼데요. 공시지가가 2018년에 9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9천만 원이었으면 연간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당 개념으로 환산해 보면 9130 곱하기 3.3 하면은 약 3억이네요. 3억인데 올해는 한 6억 됐겠네요. 그러면 2배로 올려버렸으니까 6억 정도 되네요. 평당 공시지가가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보유시에는 작년에는 6,62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936만 원. 원래 이게 세법에 2배로 올릴 수 있는데 2배로 올리면 그거 예전에 한번 노무현 정부 때 싸워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해서 판결을 내려서 한 해에 50% 이상 세금이 2배, 3배가 나오면 50% 이하로 내린다라는 그 단서조항을 공고로 해서 이제 50%만 상승되는 거고요. 서울시 송파구도 제곱미터당 4,400, 이제 4,600으로 올랐고요. 재산세가 2,800에서 3,100 정도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GBC 현대차죠. 평당 2018년에 제곱미터당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670으로 되면 평당으로는 한 1,700만 원, 1,700이 아니라 1억 7천만 원이네요. 1억 7천만 원. 세금은
28억에서 31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뭐 성수동 카페는 카페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조그만한 거 1864만 원이었는데 692면 2200 이 정도 뭐 되어지네요. 평당. 보유세가 1000만원에서 약 1300만원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땅값이 300억 명동 건물 보유세만 한 해 1억 원 이렇게 되어졌고요.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2019년 개발 공시지가가 확정돼서 중대형 빌딩, 호텔 등 덩치가 수입이 큰 수백억짜리 빌딩 보유세 폭탄 전망이 되어지고요.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소형 규모 카페 등이 주로 있는 꼬마 빌딩과 상가 건물 등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카페 전체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34억에서 41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따라서 보유세도 1000만원에서 올해는 1264만원, 샘플로 아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세금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이건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 재건축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이제 못 짓나, 이게 봐보면 이제 웃기는 게 그렇다면 특화 설계 막으며 디자인 차별화하는 서울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이제 건설업계에 있다 보니까 건설을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게 건축 원가는 제일 싸게 먹히죠. 이게 뭘 아트를 집어넣어버리면 금액은 엄청 올라갑니다. 특히 상가 건물을 보시면 아시죠? 그냥 다 직사각형이에요. 거기다가 건축주가 무슨 뭐 좀 예술에 심취되어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 건물이 좀 멋지게 되죠. 그러나 임차료하고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멋있게 지어지는 거라고.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도 대부분 다 직사각형 형태로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특이한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건축 설계비가 증액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법이 또 따라서 뭐 특수한 기술자가 진입 뭐 해야 되니까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볍게 설명하면 직사각형 건물에다는 간단해요. 철근 콘크리트나 H빔 집어넣고 거푸집 대고 반드시 올리면 돼요. 근데 여기를 봐보십시오. 원용으로 지어라. 원용 기둥을 하나 집어넣어라. 그러면 원용 기둥 넣는 게 같은 목수 품에 거의 1.3배, 1.3배 이상 더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기둥을 배을림 형태로 해라. 가운데가 뭐 직경이 더 예를 들어서 더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직경이 더 낮게, 옛날에 뭐 유럽이라든지 고직 양식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건물 같은 거, 체육관 건물 같은 데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목수의 품이 얼마가 더 들어가냐면 1.5배에서 1.6배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거 계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자는 바로 마이너스 납니다. 근데 건축주가 그렇게 발주를 했었을 때 근데 뭐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은 올리지 말고 디자인을 특화해보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얻는 게 있고 그런 것이지, 가격도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설계는 멋지게 하는 그런 것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인허가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줄었고요.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고 그러지네요. 인허가가 18년에는 4,600여 건, 46,000여 건, 4,600여 건, 19년에는 45,600여 건, 착공이 작년에는 43,000건, 올해는 36,000건, 분양이 작년에는 25,000건에서 올해 14,700건, 준공이 작년에는 42,000건, 올해는 36,000건 이 정도 됩니다.
최근 주택시장 경기가 꺾이면서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주택건설 시작 지표가 일제히 줄었어요. 지금은 수도권 뭐 일부 지역에서 공급 가용 우려가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또 공급 부족 현상이 뭐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이고요. 주택 상구 집값 바닥 다지기 뭐 5월 초만 해도 마이너스 0.4, 0.5 이렇게 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0.01 정도 수준까지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4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0.01까지 좀 상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상 2019년 5월 31일자 금요일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